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후배와 전처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에 둘이 바람이 날 것이라고는 정말 아주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형태로 둘이 바람이 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사무실에 복귀를 했는데 문을 여니 불은 다 꺼져 있고 그 후배놈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바지 벨트를 급히 채우며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 좀 잤습니다. 낮잠 잔 것 치고는 뭔가 숨이 가쁘고 얼굴이 상기된 게 이상해서 사무실 불을 켜보니 그 후배놈 책상 밑으로 하이힐을 신은 여자 발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면서 책상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전처가 속옷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더군요. 오늘 사연은 탐에 있는 한 부부관계 개선, 카페에서 발견한 사연으로 나르시스트와 관계 중독에 걸린 아내가 보여주는 희대의 막장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김탐정입니다. 사실 5년 전쯤 전처가 불륜으로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었는데요. 일이 마무리되고 나니 이 카페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라 탈퇴를 했었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분들 도움되시라고 글이라도 복구하고 싶은데 탈퇴를 하니 전부 삭제가 되고 복구가 안 되네요. 송구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전처와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퇴근을 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전처더군요. 나 희연이야. 잠깐 통화 가능해? 뭔데 전화질이냐?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문자 보내라. 라고 말한 뒤 끊어버렸는데요. 얼마 뒤 확인한 문자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라, 그 사람 딸 아니고 당신 딸이래. 이게 뭔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상간남의 아이였다고 생각했던 딸아이가 크면 클수록 상간남과 전혀 닮지 않아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데요. 전처의 자녀일 가능성은 100%인데 상간남의 자녀일 가능성은 0%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나자는데 정말 전처 얼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여자한테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미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탐정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좀 뻔한 이야기입니다. 8년 전쯤 일하던 건설 하청업체에서 전처를 만나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업체를 새로 만들어 전처와 함께 사업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후배 한 놈이 자기도 같이 껴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그때 그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나고 후회가 됩니다. 뒤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이 외근이 많아 전처와 그 후배 놈이 둘이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후배와 전처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에 둘이 바람이 날 것이라고는 정말 아주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형태로 둘이 바람이 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사무실에 복귀를 했는데 문을 여니 불은 다 꺼져 있고 그 후배놈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바지 벨트를 급히 채우며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 좀 잤습니다. 낮잠 잔 것 치고는 뭔가 숨이 가쁘고 얼굴이 상기된 게 이상해서 사무실 불을 켜보니 그 후배놈 책상 밑으로 여자 발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면서 책상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전처가 속옷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얼굴을 가리고 있더군요. 그때서야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되자 분노가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많네. 어우, 이건 바퀴벌레가 속옷을 쳐입고 기어다녀? 후배놈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빌기 시작했는데요. 사랑했던 여자와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생기더군요. 그때 이 카페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런데 당장 상간 소송을 하라는 회원님들의 조언에도 저는 바보같이 울며불며 용서를 구하는 두 년놈들의 연기에 속아 그 두 사람을 용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상간 소송이든 상간 소송 없이든 상간남 후배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걸로 끝을 냈는데요. 한동안 전처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려는 듯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도 상간남과 그 짓을 하다 걸린 장면이 계속 떠올라 가끔 저도 모르게 화를 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사과를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사무실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려는데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셨다고 장례식을 갔다 온다던 전처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사무실 왔어라는 말을 하려는데 전처 뒤에 서 있는 후배놈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더군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더니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니야, 희연아. 내가 말할게 사장님. 아니, 형님.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는 그 미친 놈의 주둥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버렸는데요. 그때 전처가 눈물을 흘리며 상간남을 감싸더군요. 남편인 나의 편이 아니라 상간남을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전처한테까지 손을 올리려는 순간 그 후배놈이 제 팔을 잡더니 말하더군요. 희연이 임신했습니다. 제발 저만 때려주세요.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하니 있었는데요. 임신한 지 4개월 되었어. 오빠, 정말 미안해. 머리가 조여들고 심장과 목에 불덩이가 들어온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하게 생각했던 전처의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했다며 화장실에서 토를 하던 모습, 자꾸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다녀오는 모습,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며 둘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건 6개월 전인데 왜 임신한 지 4개월 차인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처가 그러더군요. 오빠,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빠는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계속 화만 냈잖아.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 이 사람은 잘못 없어. 너 같으면 네 남편이 딴 여자랑 XX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바로 회복이 가능해. 그리고 힘들어서 상간남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관계는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못 잊을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 누가 보면 10년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 줄 알겠다. 기껏해야 반년 빌어놓고 무슨 마음고생이 그렇게 심했냐? 그리고 내가 미쳐가는 게 내 탓이야. 네가 저 자식하고 바람만 안 피웠으면 멀쩡하게 살 수 있었어. 오빠, 맨날 외근하고 야근한다고 나 외롭게 만들었잖아. 그게 어떻게 전부 내 탓이야. 외로우면 바람 피우고 배고프면 도둑질하고 화나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냐? 그럼 나도 너네 전부 죽여줄까? 딴 남자.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후배놈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모자라 상간남이 잘못이 없다며 문물로 호소하는 전처를 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상간 소송도 진행을 했고요. 멀쩡한 가정 하나 깨는데 나온 위자료는 겨우 1,500만 원. 결혼 기간도 길지 않아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툴 여지도 없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둘이서 저에게 걸리고 겨우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더군요. 6개월 동안 반성하는 척, 후회하는 척, 용서를 구하던 전처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정말 분노를 참지 못했고요.
둘이서 불륜을 저지른 게 1년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 정말 미친년 놈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혼의 막바지에 법원에서 전처가 했던 행동과 말도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는데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법원을 나오는데 대가 많이 불러 뒤뚱거리며 걸어온 전처는 저를 부르며 말하더군요. 딸이래요. 이제 곧 출산해요. 라더군요. 본인이 저지른 불륜으로 살이 15kg나 빠져서 해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지 행복한 표정을 짓던 전처의 얼굴이 정말 악마같이 보였습니다. 배신으로 맺은 결실이구나. 천벌 받을 거다. 꼭 그렇게 끝까지 저주를 퍼부어야겠어요? 오빠 그런 말투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건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오빠도 반성을 해야 해요. 끝까지 남 탓이구나. 됐다. 더 말하기도 싫다. 이제 바퀴벌레처럼 네가 좋아하는 책상 밑이나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알마니 까고 행복하게 살도록. 오빠가 분노하는 거 이해해요. 언젠가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바래요. 저 같은 여자는 있고 꼭 행복하세요. 알아서 할 테니 너나 잘해라. 이제 꺼지도록. 불륜녀 주제에 무슨 세상 해탈한 성녀처럼 그는 역겨운 모습이 전처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마음이 썩어 한동안 술로 인생을 보냈던 저와는 다르게 이혼을 하자마자 상간남과 재혼을 해서 알콩달콩 산다는 전처의 소식은 한동안 저를 더 지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겨우 상처를 회복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피가 섞인 딸아이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데 5년을 넘게 상간남을 아빠라고 생각했던 딸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탐정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만나봐야 양육비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회원님들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전처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아이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고요. 아무튼 많은 조언과 응원 주신 회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탐정입니다. 너무 고민이 커서 1년 만에 글을 씁니다. 작년 전처가 상간남과 낳은 아이가 제 딸이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무시를 해버렸는데요. 그 뒤로 한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연락을 했으나 전부 무시를 하니 오늘 전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 된 것처럼 굴던 마지막 모습과는 달리 살이 너무 빠져 해골 같은 얼굴에 싸구려 갈색 스웨터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오랜만이야. 여기는 어떻게 찾았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어. 그러냐? 그나저나 입고 있는 갈색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바퀴벌레처럼 책상 밑에 숨어서 딴 놈 물건을 빨아대더니 이제는 정말 바퀴벌레처럼 입고 다니는구나. 난 너하고 할 말 없으니까 기어나가도록. 나 그 사람하고 이혼했어. 왜 이혼했니? 그놈이 남의 마누라 데리고 사는 건 좋은데 남의 애는 키우기 싫대. 그 사람 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나도 오빠 앞에 다시 나타나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혼자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마누라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같이 재혼해서 재미있게 처살더니 왜 애는 못 키운대? 양육비 그놈한테 달라고 해라. 크게 싸우고 이혼해서 연락도 못해, 오빠. 내가 미운 건 잘 알겠는데 우리 딸은 죄가 없잖아. 요즘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어. 부탁이야. 아빠 노릇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도와줘. 애걸복걸하는 전처의 모습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요. 전처가 들고 온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니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어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을 들려 내보냈습니다. 지금 고민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와 이혼 후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제가 이혼남인 건 알고 있지만
딸이 있다는 건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혼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전처가 낳은 딸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양육비를 주자니 그 돈으로 전처가 뭐 사 처먹고 놀러 다닐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안 주자니 밥도 못 먹고 산다는 딸아이가 마음이 쓰이고 정말 고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탐정입니다. 지난주 전처가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참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전처가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전처가 낳은 딸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친자검사를 하고 난 뒤 결정하려고 했는데, 만약에라도 그 여자아이가 제 딸이라고 밝혀지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제가 현재 돈벌이를 괜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개처럼 번 돈 바람난 전처가 쓸 생각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전처와 연락을 하면 잊고 있던 고통으로 제가 죽을 것 같은 거려. 전처에게는 저도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부탁이에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바퀴벌레처럼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너 잘하는 특기 살려봐. 요즘 키스방이니 뭐니 많더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끊는다. 무정하다고 욕하실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여자의 인생에 휘말려 들어가면 저도 같이 인생이 망가질 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술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괴롭네요. 그동안 조언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또 1년이 지났네요. 오늘 글을 쓴 건 또 전처 때문입니다. 언제쯤 이 카페를 떠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오네요. 1년 전 전처의 연락을 거절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던 여자친구분에게 있는 사실을 전부 이야기했고, 긴 고민 끝에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제 딸이 아니더라도 초혼인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는 건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더군요. 특히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큰 반대를 하셨습니다. 헤어진 지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둘 다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도중이었는데 어제 웬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요. 어쩐 일로 오셨나 물어보니 대뜸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 아래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희연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했고 그 여자와는 아무런 연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갑자기 그 남자가 띠꺼운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희연 씨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희연 씨가 키우고 있는 딸아이를 전혀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키우시면 되겠네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던 남자는 말문이 막혔는데 우물쭈물거리더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놈도 미친놈이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희연 씨와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 두 놈이 저희 재혼하는 걸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특히나 그쪽과 희연 씨에서 나온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멍하니 있다가 그 뜻을 깨달으니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은 하고 싶은데 딸은 필요가 없으니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냐? 희연 씨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키울 능력도 되지 못하고요. 가만 보니 사장님께서는 사업도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혼을 하셨어도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기적인 놈이 있지? 당신 그러면 재혼하고 싶어서 영문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를 엄마하고 생이별 시키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당신 아들들을 네 전마누라한테 내보내고 셋이 살아라 그럼 되잖아.
왜? 네 아들은 귀하고 남의 딸은 안 귀하냐? 라고 쏘아붙이니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벌개져서 씩씩거리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난 그 애 아빠가 아니니까 나 말고 희연이 전 남편한테 말을 하던지 알아서 하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의 남자를 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전처가 이혼을 2번 한 걸 숨겼고 저와 왜 이혼을 했는지도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상간남과 불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처가 상간남과 재혼을 했던 사실, 그리고 친자부릴치까지 말하는 도중 남자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더니 신뢰가 많았다며 카페를 나가더군요.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전처한테 복수를 한 것 같아 잠깐 속은 시원했는데요. 가만 보니 저 남자가 혼자 판단으로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처녀는 저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자기가 낳은 딸을 나한테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건가? 나는 생각이 드니 또 분노가 솟아오르고 자기가 버려지는 줄도 모르는 딸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탐정입니다. 어젯밤 글을 쓰고 잠에 들렸는데 새벽 1시 정도에 전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받았는데 이 미친 X 본색을 드러내네요. 너 이 미친 엑스끼야.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진짜 미친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어떻게 그걸 다 말해? 왜? 나 속인 것처럼 그 남자도 속이고 만나려고 했어?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한 행동 그대로 말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사무실 책상 밑에서 상간남 물건 빨아주다 걸린 걸 말한 게 창피한 거야? 아니면 상간남하고 재혼했다가 이혼한 게 창피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진짜 예전에 이혼할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네. 너는 왜 자꾸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말하는 거냐?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먼저 나타났잖아. 바람도 네가 피워. 애도 네가 낳아. 이혼도 네가 하고 다시 나타난 것도 네 발로 나타났고 전부 네가 저지른 한 일인데 뭘 괴롭히네만 X병을 하는 거냐?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났어? 애는 어떡하라고. 오빠가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엄마랑 아빠는 내 연락도 안 받아주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난 건데 오빠가 또 이렇게 망치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 너 애 키우는 거 도와줄 남자를 찾았다고. 근데 왜 그놈은 네 딸 나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냐? 합의 없이 온 건 아닐 테고 너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내가 유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다니까 극렬하게 반대해서 걔네들 성인 될 때까지만 잠깐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 이거 봐라. 그럼 그놈 아들들 성인 되는 3년 동안은 네 친딸 버릴 생각이었단 거잖아? 어떻게 그게 버리는 거야? 잠깐 몇 년만 떨어져 있는 건데. 정신 빠졌구나. 그 어린애가 3년 넘게 엄마랑 떨어져 살면서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냐? 오직 너 힘든 게 우선이지. 너는 예전에 바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배신한다 꺼져라 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러지 말고 유라 좀 키워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 상태로 가면 유라 시설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너 힘들다고 애를 시설에 맡겨? 정말 너다운 생각이다. 알아서 해라 꺼져라. 그렇게 매정하게 통화를 끝냈지만 세상,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천류는 거스를 수 없는 걸까요? 고민이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탐정입니다. 일주일 만에 글을 씁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주신 조언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농협통장이라는 회원분이 천류는 절대로 거스르지 못하고 지금 그 여자아이를 외면한다면
본인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됩니다. 힘들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마주해야겠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친자 확인은 하고 난 뒤에 키우는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탐정입니다. 지난주 글을 쓰고 전처에게 연락을 하여 딸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하며 잠깐 만나자고 했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전처가 순식간에 목소리가 밝아지며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전처의 표정에 또 분노가 솟아올랐는데요. 겨우 진정하고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이후에 내 딸이 맞다면 데려오겠다고요. 전처는 지금 내가 오빠 말고 또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했다는 의심을 하는 거야? 다른 여자는 몰라도 너는 의심해야지 안 그러냐? 네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잖아. 너도 그놈하고 재혼해서 살고 싶으면 유라 머리카락 가지고 와라. 전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투덜투덜거리더니 다음 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또 글 쓰겠습니다. 김탐정입니다. 글을 쓰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축하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예식장을 예약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전처가 낳은 딸 때문에 헤어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기로 했냐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설득해 유라를 같이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 아니고요. 유라, 제 딸 아니었습니다. 크크.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제 아이가 아닐 확률이 100%로 나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처한테 서류를 보여주니 난리가 나더군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머리카락을 잘못 보냈나 봐. 그러지 말고 나하고 친자 확인 검사하는데 같이 가서 제출하고 오자. 왜 같이 가자고 말하는지 생각해보니 제가 머리카락을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나 보더군요. 저는 떳떳하기에 같이 사무실에 들러 친자 확인 검사를 맡겼는데요. 이번에는 전처의 머리카락도 같이 제출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만나서 같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전처 친자 확률 100%, 저는 0%. 세상 무너지는 표정을 짓던 전처가 말하더군요. 아니야. 이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해, 다시. 머리카락 그만 뽑아라. 네 딸 대머리 되겠다. 이 뻐꾸기 같은 년이 어디서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주작을 부려. 그나저나 네 전남편 애도 아니고 내 애도 아니면 쟤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애냐? 황새가 물어다 줬어? 아니면 네가 무슨 성모 마리아냐? 혼자서 잉태를 했어? 그것도 아니면 너 뭐 지렁이 같으냐? 자웅동체야? 막 혼자서 애가 나와? 대답도 없이 혼자 꺼이꺼이 울던 전처는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날려먹은 시간에 억울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 돌아와 도대체 전처는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걸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처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결국 전처와 바람을 피웠던 후배놈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참을 안 받던 그놈이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몇 시인데 아직도 처자는 거냐? 누구세요? 네 전 사장, 네 전 마누라 남편이지. 한참을 말이 없던 그놈은 무슨 일이신데요? 저 이미 희연이하고 이혼한 지 꽤 되었습니다. 안다. 근데 희연이 딸 유라 말이다. 네 딸 아니라며? 네, 제 딸 아니었습니다. 형님, 딸인 줄도 모르고 몇 년을 개고생만 했네요. 근데 내 딸도 아니랜다. 그제서야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병자 엑스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님 몰래 희연이하고 그런 관계가 된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진짜로 희연이
그 X이 먼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현이하고 형님하고 만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직장 동료로 지냈는데요. 저희 팀 아시죠? 박 과장하고 저하고 희연이하고 지방 현장 출장 많이 다녔던 거 제가 그때 지방 출장 끝나고 간단하게 술 마시고 숙소로 가려는데 자기가 형님하고 싸워서 우울하다면서 자꾸 앵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는 미안해서 맥주 한 잔 더 했는데 술 마시면서 자꾸 외롭다, 우울하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니, 직장 동료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식상 위로를 해줬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연락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술 마시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때마다 형님한테 말하겠다느니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에 깊게 빠지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형님 속이고 사무실도 따라간 거니까요. 그 부분은 100번, 1000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애 있잖아요. 제 딸도 아니고 형님 딸도 아닌 그 애요. 저 그 애 아빠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희연이하고 이혼하게 된 거 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저랑 그 난리를 치고 같이 사는데 1년 만에 자꾸 외롭네, 우울하네 말하면서 이리저리 친구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밤에 술이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혔는데 자꾸 핸드폰에 카톡이 오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김현지 누나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가 사랑한다, 기현아라고 보낸 거예요. 뭔가 싶어서 가만히 봤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게 누구 카톡 사진이었나 하면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박 과장하고 무슨 관계냐고 난리를 쳤는데 왜 자기 핸드폰 보냐고 발광을 하더니 가출을 해버리더라고요. 상간 소송하려고 했는데 증거도 없고 열받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검사 했더니 제 딸이 아닌 걸로 나왔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희연이하고 몰래 만날 때 욕먹을 말인 건 알고 있지만 형님하고 희연이 이혼시킬 생각은 없어서 정말 조심해서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이라는 말 들었을 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연이가 형님하고는 관계를 전혀 안 했다며 제 애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딸도 아니었다니 그럼 도대체 박 과장하고 희연이는 몇 년을 새 다리를 걸쳤던 건지 형님도 그렇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거저라 정상인 놈이었으면 남의 여자가 자기 꼬시면 어쩌다 한 번 실수했어도 관계를 끊는 게 보통이다. 넌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배신자가 똑같이 배신당한 거에 불과하다. 무튼 덕분에 궁금한 게 해결되었으니 이만 끊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알았다. 그나저나 너는 요즘 뭐하고? 사냐? 그냥 희연이하고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없네요. 놓은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 너답게 사는구나. 끊는다. 무튼 1호 상간남의 전화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진짜 2호 상간남의 딸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조만간 또 글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탐정입니다. 3일 전 전처의 딸이 누구 딸인지 1호 상간남의 증언을 통해 윤곽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박 과장 딸이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전 회사 동료들한테
박 과장 근황을 물었는데요. 전처 진짜 대박이네요. 이틀 전 회사로 찾아와 박 과장. 아니 이제는 박 차장한테 왜 전화를 안 받냐며 책임지라고 사무실에서 난리를 치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박 차장은 연차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칭스 폭탄 돌리기가 50대 유부남 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전처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주겠다느니 유부남으로서 조언을 해주겠다느니 온갖 설레발을 치던 새끼가 진짜 인간이라는 동물한테 환멸이 드네요. 일단 회사 동료들한테 소식 좀 더 듣고 저도 마지막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김탐정입니다. 2주 전 상간남 2호 박 차장한테 마지막 복수를 한다고 글을 썼는데요. 그러려면 전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필요해 전처가 살고 있는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쯤 되자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더군요. 아이 옷차림을 보니 유치원에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던 전처는 이내 저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쳐갔는데요.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싫다고 해서 앞으로 박 차장 아내한테 상간소송을 당할 텐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을 했습니다. 전처는 자포자기한 심정인지 근처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아이를 놀게 해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아이가 박 차장 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이냐고 물으니 죽어가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친자 검사를 해봤냐고 하니 박 차장 아내가 나서서 친자 확인을 했고 100% 일치가 나왔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나도 박 차장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겠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 위자료 일부를 줄 테니 그걸 박 차장 아내의 상간소송 비용으로 충당하라고요. 전처는 자기는 이제 복잡하게 사는 게 싫다며 거절했는데 상간소송 비용 못해도 2천만 원은 나올 텐데 돈이 있냐 하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친자검사 확인지를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박 차장에게 상간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또 글 쓰겠습니다. 김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벌써 1년 반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저의 아이입니다. 오늘 글을 쓴 이유는 상간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박 차장이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진들을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상간자가 2명이면 이렇게 비용이 안 나오는데 아이를 임신시켰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는 점 때문인지 비용이 꽤 크게 나왔네요. 박 차장은 이후 이혼 소송 중인데 제발 아내에게 이혼은 참아달라며 울며불며 난리를 치더니 몇 달 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듯한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양평 두물머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술만 많이 마시고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렇지. 바퀴벌레들이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전처는 역시나 박 차장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했는데요. 결과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왔거든요. 상간소송 승소하면 나 위자료 준다고 했잖아. 나 돈 필요해. 돈 줘. 라고 하길래 300만 원 보내줬는데요. 적다고 난리를 치길래 다시 뺏는다 하니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놀면 좋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자신이 자초한 일인데 아직도 왜 이렇게 일이 되었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정말 끝입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몇 년을 소가리를 하고 고통받았는지 진짜 인생을 많이 배웠네요.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 힘든 일은 지나갑니다. 모두 힘내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개를 졸로 흔들게 만드는 막장 아내의 이야기였는데요. 남녀를 떠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배우자가 멀쩡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